남편까지 공유하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쳐.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야. 네, 이게 진짜로 네. 세계에서 가장 똑같은 쌍둥이 자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루시, 네네. 안나. 진짜 네. 똑같긴 하다. 거울 아니에요? 거울?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동생 루시고요. 오른쪽이 언니 안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1분 간격을 두고 이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죠. 네. 저 쌍둥이 정말 그 유명하거든요. 그 호주에서 이거 좀 큰 화제였거든요. 네. 나중에 성형도 똑같은 성형 다 성형까지 성형 똑같이 수술 했어요? 똑같은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가 좀 닮긴 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은 그냥 조금 닮은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린 아주 완벽하게 똑같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아주 성형에 13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성형을 합니다. 아니 옷이랑 체형이랑 뭐 가르마 탄 것까지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네.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맞아요, 접으면 맞아요. 똑같은 느낌이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어느 부분을 성형한 거예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입술 필러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몸매도 똑같아져야 된다고 가슴 성형까지 똑같이. 예, 같은 곳에서 똑같이 사이즈를 받았다고 똑같이 합니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을 해야 어떻게 할까요? 구별하죠? 이게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도 나왔듯이 한 명은 점이 있고요. 한 명은 점이 없는 걸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 말고는 실제 AI가 분석을 해봐도 똑같은 사람으로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그러면은 핸드폰 이거 얼굴 인식도 얼굴인식도. 그냥 자, 풀어버리겠다. 내 걸로 제 거 비밀이 없겠다. 아, 그러네요. 지민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쌍둥이는 생각하는 것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외모 말고 습관 같은 것도 비슷한가요? 네. 외모만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요. 그냥 하루 24시간 일상 자체를 그냥 함께 똑같은 스케줄로 반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운동도 같이 하고 샤워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샤워 같이 한다고요? We always got along, no matter what. We're best friends. Wherever she goes, I follow 똑같아, her. 목소리도. We are never apart. We go 아, to the 이거는 toilet 구분을 together. 못하겠다. We shower together. We eat together. I could never do anything without her. I feel lost without her. We come as a package routine. We'll always be there for one another, and 한 사람이네. we're just always gonna 웃는 것도 live like 똑같아요. one person. We always 원래 have each 표정이 other's 좀 다를 back. 수도 있잖아요. 아니 거의 같이 외국 여행 가면 거의 좀 심사할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 진짜 진짜. 근데 진짜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에는 이 보통 자매끼리 공유해선 안 될 것까지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바로 남자친구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이 두 자매가요, 2012년에 SNS를 통해서 벤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자매가 되건 남자친구의 조건이 우리 둘이랑 동시에 사귀는 남자야만 한다. 그런 남자만 사귀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니 이런 제안을 남자가 오케이 하고 만난 거예요? 네, 뭐 이제 벤도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 벤도 이제 쌍둥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쌍둥이의 감정선을 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지금 어떤 감정이겠구나를 잘 이해하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셋이 다 사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 사람이 잠자리까지 이제 함께 했다고 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자매가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든 걸 공유해야 해?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끝나지. 그래 다 모든 것을 공유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맞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작년이었던 2021년에 약혼까지 발표를 합니다. 뭐야? 대단하네요. So I got you a little something. 뭐야? 프로포즈를 저렇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쌍가락지네. 두 개의 약혼 반지를 준비해서 안나와 루시한테 똑같이 건네면서 둘 다 Is this 너희를 dreaming? 사랑해라고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Well, that could symbolize the three of us. Oh my god. I love you both. We love you. We love you too.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둘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명의 커플 자체가 일부 다처제가 이제 가능한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네. 대단하다. 아, 네. 진짜 이상하다. 큰 문제가 네.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완전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자매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이모부이기도 하고 그러네. 아빠기도 하고 이모부이기도 하구나. 아빠이기도 하면서 이모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형제이기도 한데 사촌이야. 이종사촌이기도 하고. 난 복잡해. 이 두 자매, 이 세 커플의 최종 목적이 네. 한날 한시에 벤의 아이를 임신하는 거라고 합니다. We want to have a baby. We'll have it together. We're getting the babies. Yeah, we're getting the babies. We're getting the babies. Let's do it together. Does that mean not pregnant? Not pregnant. Not pregnant. Does it? You right? No. 일단은 쌍둥이 형제 그리고 쌍둥이 자매가 결혼하면 생기는 일.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자매랑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결혼한 또 결혼. 그런 이제 결혼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쌍둥이. 저는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 또 모르지. 일단 들어봅시다. 네, 보통 이렇게 두 쌍둥이가 서로 크로스를 같이 결혼하는 거를 네. 사각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런 게 사례가 있구나. 이제 역사적으로 네. 300년 동안 단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네. 세상에 별거 일이 다 있네요. 아니 이 일들이 대체 어디서 이분들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뭐 동호회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있어요? 행사 있어요. 동호회가 있어 이게?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축제가 있는데 꽤 큰 축제예요. 그 매년 알고 있네. 예, 알고 있어요. 우선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일란성 쌍둥이 이제 디인 자매 그리고 이제 셀리어스 형제가 201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쌍둥이의 날 축제에서 만나서요. 서로한테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처럼 그 쌍둥이 네. 이렇게 쌍둥이들끼리 이렇게 모든 거 다 공유해야 되는 거 하는 편인 거 있나요? 그렇죠. 막상 이제 이번에도 쌍둥이 형제인 제러미아 조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소에도 우리가 쌍둥이니까 쌍둥이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만약 아예 결혼할 쌍둥이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우리 해요. 쌍둥이들은 그런 유대감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한쪽의 의사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쌍둥이 자매인 브리아나랑 브리티니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랑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쌍둥이라서는 서로의 공감하는 게 많겠지만은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예요, 선생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매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쌍둥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한 쌍의 쌍둥이 형제를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에 대해서 알려면은 같이 이제 공유가 되니까. 아니 그런데 그 네 사람 결혼까지 성공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커플이 2018년 같은 예복, 같은 드레스, 같은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Brianna, do you take Jeremy? And Brittany, do you take Joshua to be your lawful wedded husband? I do. 대답도 동시에 했어. 저 그리고 배경 때문에 그런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원 중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 같은 장소인데.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각자 행복하게 살면은 이거는 좀 그래도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죠. 이런 네.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네. 또 뭐야?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쌍의 쌍둥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게.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생긴다. 다행히 아마 한 침대에서는 안 잔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네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아이도 나면 그때 똑같이 쌍둥이도 나요? 그런가요? 이번에는 쌍둥이까지는 낳지 않았고요. 이 두 부부가 2020년에 아들 잭스랑 제트를 각각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같아. 근데 이거 솔직히 애들도 봐봐요. 쌍둥이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쌍둥이 같아. 그리고 삼촌하고 이모하고 엄마하고 아빠
어렸을 때 그 혼란이 장난 아닐 것 그렇겠네. 같아요. 아빠, 아니 난 삼촌인데. 아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분명히 아빠 나오는 거 봤는데 들어갔는데 또 있어. 아니 근데 사촌이 어떻게 이렇게 닮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잭스랑 제트가 사촌지간이긴 한데 생김새가 쌍둥이처럼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닮았는데요. 너무 닮았어요. 여기서 진짜로 신기한 건 막상 DNA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으로도 이 두 사촌이 형제관계에 가깝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를 사촌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둘이 그냥 붕어빵처럼 닮았어요. 사진 봐봐요. 대단하네. 야 이게 왜? 그러니까 붕어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진 반으로 접어놓은 거 같고 심지어. 진짜 합성 같아. 진짜 뭐 CG 합성 같아. 같아.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런 것처럼.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막 왜 이런 말들 정말 대단하네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뒤바뀐 두 쌍의 쌍둥이면은 한 집이 아니네. 네. 영화 이야기 같아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제 쌍둥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8년 콜롬비아의 한 병원에서 두 쌍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사진에 보이는 왼쪽의 두 명, 호르헤와 카를로스는 도시의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 각각 기계공학과 금융을 전공했고요. 반면 오른쪽 두 명, 윌버와 윌리엄은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네, 매일매일 거친 돌길을 왕복 2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고 12살 때부터는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약간 사진만 완전 보면 좀 삶이 달라 보이네요. 그러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동시에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쌍둥이 한 명씩 바꿨어요. 한 명씩 바뀌었나 보다. 일단 수염끼리 묶고 유털끼리 그러네. 묶고 노털끼리 묶어 보면 입 부분이 그래. 입술을 잘 봐봐요. 머리 라인도. 그러게. 이게 원래 맞는 짝 같아요. 네. 출생 당시에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겁니다.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그 간호사 동시에 두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씩 바뀌어서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좀 얼굴 다르잖아. 하나도 안 닮았고 네. 이렇게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내 아이를 못 알아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바로 알아봐. 아주 그냥 달덩이 같은 애가 딱 있어가지고 저는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쌍둥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쌍둥이 하면 흔히 이제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이 생긴 쌍둥이만 생각하지만 또 이란성 쌍둥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란성 쌍둥이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진짜 형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따로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진짜 영화다, 영화네. 그렇죠. 근데 둘이 만나게 된 것도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왼쪽에서 두 번째 청년, 아까 사진 보셨죠? 호르의 직장 동료가 진짜 쌍둥이 동생인 윌리엄을 호르에로 착각을 하고 말을 걸면서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가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세상 진짜 좁다. 그것도 운명인 거죠.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윌리엄은 당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 호르의 동료가 윌리엄에게 네가 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네, 현재 이 4명은 가족들과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네, 해피엔딩. 왜냐면 해피엔딩이네. 27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생각했으니까 그 인연과 정이 깊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 추측해보니까 얼굴 똑같아서 잡혀갔나? 하나는 착한 애고 하나는 나쁜 애인데 나쁜 애 죄를 얘한테 가는 건가?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무슨 사건입니까? 환갑이야. 사건이 이런데요. 2003년 그 주인공 케빈 두가라는 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깽단 일원에 이제 총을 난사해서 살해한 어떤 혐의로 체포가 돼서 5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반평생이네. 54년이요?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풀 이거 스토리를 기억나요? 그럼 조엘은 알고 있어요? 네.
그로부터 13년 후에 케빈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 칼 스미스가 해당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인 누구예요? 실제 쌍둥이가 맞고 둘은 케빈 두가가 잡혀갔는데 진범은 동생인 칼 스미스, 쌍둥이 형제 칼이었습니다. 뭐야? 네. 그러면은 처음에 케빈이 체포됐을 때 왜 자기가 안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거 주장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케빈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서 케빈을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 사람 여기 있었어! 라고 했는데 쌍둥이니까 얼굴이 진술자 똑같잖아요. 때문에. 네. 당연히 헷갈리지. 네, 요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수염 모양도 똑같으니까 헷갈릴만 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체포됐을 때 케빈은 쌍둥이 형인 칼을 살짝 의심을 하긴 했는데요. 칼이 완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서 케빈은 그 말을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네. 와,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케빈은 바로 석방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범이 얘기했으니까 석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막상 당국이 칼의 자백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유로 케빈이 재심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케빈은 계속 옥살이를 해야만 했죠.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그냥 묻히는 듯 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에 잘못된 판결 센터라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봐봐, 눈이 선해. 결국 케빈은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쿡카운티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고요. 케빈의 변호인은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체포됐었던 20년 전과 많이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왜 범인은 근데 갑자기 13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자백을 했을까요? 그렇게 13년 만약 했으면 1년 후에 자백을 하던가 2년 후에 자백을 하던가. 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자백할 당시에 이 칼 스미스가 가택 침입이랑 살해 혐의로 이미 99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진짜 그래서 쓰레기다. 이제 검찰의 말에 의하면은 칼이 더 잃을 게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쌍둥이 형제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된 거죠.